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밀크의 문민입니다.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층간소음이라는 영화 노이즈와 84제곱미터를 리뷰해볼까 합니다. 제가 노이즈 기획 PD여서 가전의 개편이 아니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. 일단 저는 두 작품을 모두 되게 재밌게 본 관객이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획 PD의 입장에서 두 작품을 비교해볼까 합니다. 일단 그 층간소음이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. 근데 두 작품은 좀 각각 다른 장르와 다른 연출 스타일로 풀었습니다. 일단 노이즈는 이제 호러 장르를 이제 이야기를 풀었고,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스릴러로 풀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질문. 네. 처음부터 노이즈도 실은 완전히 이제 호러에 맞춰서 딱 계획을 시작했던 작품은 아니었어요.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뒤에 후발주자로 일단 참여한 작품이고, 이미 이제 회사 설립과 함께 처음 진행을 했던 게 노이즈였거든요, 오리지널 작품으로는. 그래서 이제 이전 버전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제 약간 스릴러가 조금 더 강하고 호러가 조금 이렇게 분량이 좀 적은 버전도 있었거든요. 이게 스릴러로 이 장르를 풀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소재가 되게 현실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믹스매치를 했을 때 호러와 스릴러가 조금 더 잘 붙었던 것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났냐라고 한다면, 감독님의 스타일에서 실은 작품이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노이즈를 연출하는 감독의 경우는 그 단편을 저희가 먼저 보고선 실은 이제 회사에서 계약을 한 상황이었었거든요. 근데 단편이 서스펜스가 좀 강해요. 그러니까 대사가 별로 없는데 그 묘하게 되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호러 영화도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에 이제 이 작품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였고,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감독님의 이제 전작도 실은 그 넷플릭스 영화였잖아요. 휴대폰을 떨어뜨렸었는데, 예. 그 작품과 지금 84제곱미터를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감각적이고 리드미컬하고,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어떤 연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실은 좀 길 수도 있는 서사를 굉장히 함축시켜서 이제 오프닝에 터트리는 방식이거든요, 84제곱미터가. 저는 그 방식이 이제 극장 들어가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중간에 보다가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. 근데 이제 OT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1, 2번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끌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시청자층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설계된 어떤 오프닝 시퀀스가 이 작품을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이제 비영어권 차트에서 이제 1위를 하게 하는데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노이즈는 그럼 극장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뭐냐?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스펜스에 굉장히 강한 감독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, 미장센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영화를 위한 연출이라고 보는 게 좋죠. 그래서 구도나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주인공이 크게 대사를 하지 않아도 그 연출에서 주는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어떤 긴장감이 관객으로 하여금 계속
지속적으로 보게끔 하는 또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각 플랫폼의 어떤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린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여기에 더 반가운 사실은 두 분 다 어쨌든 지금 신인 감독이 거의 흔치 않은 상황에서 되게 좋은 작품들로 관객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. 뭐 기획 PD 입장에서 만약에 두 작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노이즈 같은 경우는 서스펜스에 굉장히 강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 인물들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들, 특히 정보를 전달해주는 어떤 장면에서는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때 한창 기획을 할 때 했던 자료조사라든지 같이 나눴던 회의록들을 한 번 더 봤었는데, 감독님의 어떤 성향, 연출 스타일을 봤을 때 조금 더 그 부분이, 그러니까 장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각색과 이제 기획 방향을 좀 수정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, 그 다음에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감독님이 워낙 리드미컬한 연출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배우 연기들, 그러니까 연출 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주인공의 서사를 이렇게 앞서서 이제 오프닝 시퀀스에 다 풀어버려서 이제 이야기 중간부터는 이 주인공 혼자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동력을 조금 끊긴 느낌이랄까요? 그러니까 스릴러는 실은 뭐 계속 한 커플 벗기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한 커플 벗기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의 연속인데, 초반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풀어주고 해결을 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좀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 가장 아쉬웠던 거는 실은 이제 이 캐릭터가, 주인공이 직업이 일반 회사원이잖아요. 그래서 뭐 영끌족이라고 하죠. 그 다음에 뭐 주식 코인, 이런 현실적인 소재들과 이 회사원이라는 되게 평범한 직업을 이제 가지고 이제 스릴러를 펼쳤을 때 회사 이야기가 중반부에서 다 끊기거든요. 그러니까 후반부에서도 실은 회사와 집과의 어떤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지점들이 있었으면은 좀 더 힘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. 그래서 어쨌든 두 작품 다 현실에 내딛고 있는 이야기이면서 또는 그 자체가 약간 판타지 작품이에요. 일단 가장 큰 거는 그 연끌족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데 실내 내부 세팅은 이제 그 이전의 삶과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은 84제곱미터의 경우는 좀 매력적인 거고, 그 다음에 뭐 노이즈의 경우는 뭐 똑같이 어쨌든 뭐 대출을 받고 해서 집을 샀겠죠. 첫 집이 생긴 건데 실내 내부라든지 어떤 외부 상황 같은 경우와 특히 뭐 지하, 아파트의 지하 공간이나 실은 공간이 이제 저희는 이제 2채널로 되어 있거든요, 완벽하게. 근데 거기서 오는 비현실적인 것들이 좀 있죠.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영화든 드라마든 약간의 판타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, 아무리 현실을 내딛고 있는 상황도 그 밸런스를 좀 잘 맞췄다고 봐요. 뭐 일단 영화적으로는 두 작품을 그렇게 볼 수 있고, 그럼 영화 왼쪽 산업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 두 작품이 그러니까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릴리즈를 하는데 그 간격이 한 달이 채 되지가 않았거든요. 그럼 이럴 경우는 뭐 아니면 도예요. 근데 이게
어느 한쪽이 안 되면 어느 한쪽이 잘 안 된다. 이 개념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관객은 어떤 한 작품이 만약에 안 됐다. 근데 그게 일단 노이즈가 먼저 개봉을 한 상태였잖아요. 만약에 노이즈가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슈가 안 됐으면 실은 넷플릭스로 이제 전 세계 릴리즈되는 그 84제곱미터도 흥행이 아까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. 왜냐면 관객들은 실패한 소재를 그것도 연달아서 볼 만큼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. 근데 다행히도 그 어마무시하게 쟁쟁한 외아들 사이에서 딱 한국 영화 한 편이었는데 한 달간 계속 순위를 유지하면서 손익분기점을 이제 넘겼잖아요, 노이즈가. 그러니까 노이즈를 본 관객들이 동일한 소재를 가진 84제곱미터 쪽으로 시청을 할 확률이 높아진 거죠. 같은 소재인데 한쪽은 호러야, 한쪽은 스릴러야. 그럼 이게 서로 위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. 근데 만약 노이즈가 안 됐다. 근데 뭐 84제곱미터는 그래서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은 먹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. 가장 벌목할 만한 성과는 둘 다 신인 감독인데 어쨌든 데뷔작과 두 번째 작품이 너무나 잘 됐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영화는 좀 이게 바로 리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스포 문제도 있고 또 좋든 안 좋든 평가가 실은 어떤 관객들이 그거를 볼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에 영향을 줘서 가급적 늦게 하자라는 주의고 또 제가 참여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도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늦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도 두 작품 모두 잘 돼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요. 그리고 지금 또 개봉 중인 작품들, 한국 작품들 좀비딸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좀 관객들이 다시 극장으로 많이 와서 저희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저는 영화도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관객이기도 해서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. 어쨌든 오늘 영화 노이즈와 84제곱미터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전 또 다음 영상, 다음 리뷰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.